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하면은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다라고 알고 계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이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가서 하루씩 지표 발표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유재고 발표는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내일장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또 2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이후에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시장에 관한 모든 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한 해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날 함께 이 시간 꾸며주실 출연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준식 해설입니다. 내일 이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유로존 이제 ECB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국 재정 정책들을 9월, 10월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단계에 이제 다다랐고요. 어떤 흐름을, 어떤 시장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 중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내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원유재고 발표까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일보다는 전후로 또 시장이 반응하는 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중요하게 짚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허리케인 어마로 정말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전에는 이 합의로 굉장히 큰 영향을 해외 선물 시장에 미쳤었죠. 과연 이번에는 이 어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실 텐데 끝까지 저희 외신 발빠르게 찾아드릴 테니까요. 방송 쭉 지켜봐 주세요. 네, 어마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실시간 속보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에 이은 어마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시장 함께 봐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황금 연못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2주 만에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2주 동안에 좀 시장이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시장의 변동이 커야 먹을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해외 선물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수익의 시간이 짧다. 언제든지 해놓고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해외 선물을 거의 이제 집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 쉴 새가 없이 움직이는 이 시장이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S&P 또 10년 국채 이렇게 네. 종목의 어떤 극과 극을 좀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어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의 좀 소강 국면이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돈의 유혹을 언제 느낄 것인가, 언제 뿌리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색다른 그런 다른 쪽의 분석이에요. 돈의 유혹이 계속되는 시장 안에서 어느 부분에선 또 그 유혹을 떨쳐낼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마스터님께서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올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또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아니, 어제도 국채가 변동성이 컸고 지수에 대해서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컸던 장이어서 마스터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이렇게 소강 상태이지만 또 목요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신 분과 함께 저희의 이슈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슈는 어떤 종목들이 떴을까요?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북미 간 긴장감 고조로 조정을 보인 미국 증시 어제짝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종가는 2,46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역시나 북미 간 긴장 고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어제짝에는 0.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127-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옌입니다.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짝은요, 9,187.5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는 정유공장들의 가동 재개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어제의 큰 상승폭에 이어서 오늘은 49달러를 돌파한 이후 49.27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올라온 이슈가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S&P 500부터 빠르게 한 이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안전자산인 미국채라든지 또 지수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업이네요. 네, 여자 3명이 업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남다운을 들어주신,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오늘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재료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 저도 상승 쪽으로 봅니다. 상승 쪽으로 보는데, 과연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잡았을 때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를 롱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갈 뭔가 이렇게 배짱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게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올라오면 매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장기 관점에서 지금 오늘은 좀 다 팻말을 들으려고 하고요. 네네. 제가 볼 땐 여기서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오늘은 없겠죠. 오늘은 없고 내일 정도 이제 22에서 양적 시장에 조금 입 바른 소리를 드라기 총재가 하게 된다면은 시장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S&P가 글쎄요. 닥스 지수, 독일 지수 정도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은 내일 ECB 재료로는 S&P가 사실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뭐 유로나 안전자산 쪽에 변동성이 커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의 상승 그런 모멘텀으로는 안 보이고 뭐 지금 일단은 하락 재료들이 들어갔지만 그걸 커버할 만한 상승 재료가 없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저는 지금 다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의 포인트에서 올라간다면은 올라오는 그 가격대에서 매도 관점을 보시는 네, 거예요? 뭐 수량을 네. 뭐 관리를 하면서 뭐 마틴게일 기법이라고 하죠. 네네. 한 계약, 세 계약, 뭐 5계약, 7계약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 레벨마다 추가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9월 9일 뭐 너무 뻔한 재료긴 한데 주말 사이 또 북한 맞아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또 북한이 과연 또 그런 또 예정된 이슈를 두고는 또 잘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저도 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피해가는 게 좋은 좀 시기인 것 같다. 네. 예, 라는 관점에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이 다운의 의미는 매도 의견이신 거네요. 매도 포지션으로 시장을 네, 좀 접근을, 전략할 수 예. 있는 그런 전략으로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목요일이죠. 내일 ECB 이후에는 또 안전자산과 유로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재료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들의 뉴스도 들어볼까요? 인자 캐스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들이 없는 것은 좀 사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지표 발표도 오늘 있는데 서비스업 PMI, 연준 뭐 베이직부 그리고 리테일 세일스는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리테일 세일스는 0.5%, 0.3%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대북 리스크로 하방 압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요일장과 비교했을 때 워낙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메꾸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뭐 이렇게 큰 이벤트 같은 것들이 없는 가운데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shares of Facebook, 넷플릭스,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개장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그냥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CEO 아마존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이나믹하고 기업적인 뭐 폭발력을 가진 발전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스닥 같은 기업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 워낙 지수이기 때문에 그 지수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이제 3분기 실적 쪽에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 지수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어제장도 궁금하고 이어서 또 오늘장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제는 뭐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지속했었기 때문에 네. 2,400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재료가 있었고 월요일 날 미장이 휴장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는 어제는 하루 종일 매도를 좀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익은 좀 좋은 편이었는데 어저께 이 S&P가 보통 우리 이렇게 뭐 원웨이 추세를 바라보는 분들한테 꼭 배신을 당하죠. 어느 일정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시간 넘어서부터 반등이 좀 올라왔고요. 이 반등이 오늘 아침 새벽에 마감될 때 약했다면 도로 빠질 텐데 그게 끝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P가 좀 올라오겠구나.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의 이 장대 음봉은 거의 북한 리스크 때문에 장대 음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그 전반적인 뭐 위축이라든가 정말 S&P에 대한 어떤 조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더 깊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대북 리스크로 인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늘 이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저는 2,467대를 넘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매도를 자칫 잘못하시면 오늘은 손해를 보실 수 있어서 매도는 좀 기다리는 거. 최소한 뭐 내가 30분 봉을 본다 그러면 뭐 음봉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매수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 쪽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지양해라라는 의견이신 것 네네.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2440.75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은 2467까지 좀 상승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보면 이제 장 시작을 하고 2470 정도를 살짝 돌파를 했다가 밑으로 이제 크게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경계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2467.5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하루 종일 거의 오후 내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현재 흐름에 어제 이제 미증시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다우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나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맞아요. 없고 네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나스닥 선물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또 S&P가 이제 월물이 아마 이제 이달에 또 그렇죠. 마무리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이 매수 세력이 그렇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이 오늘 2467 때는 돌파를 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우리 장 출발할 때쯤에는 네. 그 구간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꼼꼼하게 또 가격대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밀린 흐름에 이어서 또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우 지수에 대해서 하락폭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뉴스가 어제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항 메가딜이죠. 이제 블록딜 같은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좀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아래 좀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 지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S&P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2400선이 완전히 깨져야 사실 하방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2400선을 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하반기 때 계속 그래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15, 20 뭐 이 레벨에서 계속 지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도 뭐 2450이 잠깐 열렸었는데 하방으로 저는 조금 더 뭐 그때는 좀 이제 2400이 깨져야 그때 좀 공격적인 조금 매도 추가 매도를 해야 좀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S&P 아까 뭐 마스터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예, 지수 같은 경우 미국 네. 지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네. 때문에 항상 우리 코스피처럼 369 12월 동시 만기 전으로 해서 한 이틀 동안은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 네. 예, 말씀하시죠. 네, 말씀. 네, 이어. 그런 뭐 특별한 모멘텀이 아닌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한번 좀 왜 그래요? 1년에 4번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죠. 한번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네,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일단 외신과 그 메이 애널리스트는 2450선에 앞서 좀 많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좀 2450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하방이다. 상방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면은 하방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일단 지지 여부선이 네. 2450 좀 위로 그죠? 보네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네, 그 자리부터 우선 지지가 되느냐를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트레이딩 관점과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격대를 상세하게 짚어드렸는데 앞서서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출연진들이 잘 짚어주셔서 저는 단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장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는데 들어올 거다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마스터님 말씀처럼 일단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업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 어제 그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다음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잘 도와주실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자, 지수 못지않게 미국채 10년물 어제정에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은 지금 127-12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니, 해설위원님. 오늘 신기하네요. 네. 그렇다면 먼저 좀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오늘 사실 채권 가격은 좀 빠질 것 같아요. 가격은 빠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은 뭐라 그러죠? 이걸 펜을 들겠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사실 지금 매수 쪽 펀더멘탈을 뉴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네. 연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임금 상승률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전혀 채워주지 못했죠. 하회했죠. 예, 그리고 골드가 지금 사실 오르는 이유도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가 나온 걸 다들 보셨겠지만은 북핵 재료가 15% 영향이 있고 나머지 85%는 다 트럼프 때문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중앙은행들 금리 결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다음 주까지. 네. 그게 플러스 트럼프 재료가 또 한 번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을 내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매수매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유연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참 좋은 건데, 그럼 오늘 그냥 매도 짧게 보면서 매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또 포지션을 잡고 주무시잖아요. 네. 잠들기 때문에 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차라리 저는 이 눌릴 때 좀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좀 편안하게, 지금 금리 수준이 오늘 2.07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가격도 올해 최고치를 어제 갱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7 밑으로는 금리 수준이 2%입니다. 네. 2.00. 그냥 느낌 다들 오시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 네, 느낌 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를 저는 한 번은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이번 달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예, 그리고 포지션을 오버하더라도 좀 크게 내 계좌의 손익이 다칠 일이 없지 않는가라는 이유에서 네. 한번 매수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업을 들어주신 또 이유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격이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국채를 길게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외신 의견 들어볼게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좀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단 외신에선 지표 발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되고요. 또 Federal Reserve 베이지북이 좀 이따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이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나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그렇게 크게 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 국면에 있어서 단기 하방 추세로 보여지고요. 다만 내일은 또 다른 이슈가 있다는 것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또 내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아마 다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단기 하방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단기 하방에 대한 이슈와 앞으로 있을 그 뉴스도 윤희라 캐스터가 또 스케줄도 잡아주네요. 네, 자, 국채에 대한 의견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어제 안전자산인 국채 그리고
골드, 옌까지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오늘장에 모두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버슈팅 나온 정말 그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큰 상승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안전자산이 모두 조정을 받는 이 흐름을 함께 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더욱더 구체적인 의견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국신 황금유모 마스터님. 그러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신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게 되었는데 아마 그게 제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나온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채에 대해서는. 예, 그만큼 이제 수익을 크든 작든 내고 나오고 일단 방향성, 이 방향 제시를 좀 잘해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뛰기를 할 때 앞에부터 먼저 뛰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걸음을 뛰었었을 때 얼마를 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멀리 뛰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금리 발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전자산에 대한 부각이죠. 정말 어저께 밖에 가니까 금방이라도 한국이 전쟁이 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울역에서 핵이 터지면 의정부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는 3시간 안에 다 녹는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래요? 예. 북쪽으로는 의정부고 남쪽으로는 어디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집을 이제 서울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래요. 얘기까지. 고민이 되네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죠. 한쪽에서는 작은 은행에 사람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는, 모든 증시는 경제의 창이다. 만약에 증시에서의 자금의 이탈이 막 생긴다면, 정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굉장히 시끄럽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좀 조용했었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거가 아니고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안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10년 국채하고 S&P를 보게 되면 S&P는 내려갔다 올라와 줬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 새벽 그냥 장 마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까지 그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우리 보통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증권가에 계시니까 아마 많이 투자자분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금요일 날 국채가 하락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매도로 오버를 했을 수도 있고 매도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P를 매수를 해서 다치고 국채를 매도를 해서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들이 어저께 하루에 거의 반대 매매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좀 눌러줘야 된다. 멀리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지 바로 뛰어갈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고 그죠. 오늘 이렇게 큰 지표들이 있는 건 아닌데 아침 초반에 끌어올린 이후로 하루 종일 지금 밑으로 흔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저녁 시간쯤 보면은 7시 무렵에 갑자기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손을 놔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약간 세력들의 좀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얼마큼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 보면은 그래 127.10은 한 번 정도는 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오늘의 관점이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맞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봉을 보면은 윗꼬리가 달린 상태거든요. 상승 쪽으로의 가격대는 127-18선이입니다. 위로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만 계속 내려갔고, 그리고 이전에 금요일 날에 9월 1일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매도로 빠진 이후에, 만약에 그 이후 매도 쪽으로 계속 끌고 가셨다면은, 어제장에, 모두 손절을. 날 사실 종가까지 밀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제는 하락하나 보다라고 해서 매도로 가질 수도 많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리고 원빅이 올랐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의 정말 이게 채권이 이렇게 되게 심심하다고들 한 번씩 하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무 이벤트가 없는 날 이렇게 한 며칠 보시고 심심하다고들 하시는데 월간 중요 지표 발표할 때만이라도 꼭 한번 챙겨 보시고 거래를 해보시면은 절대 심심하거나 맞아요. 풀로 이제 올인해서 내 수량을 다 들어갔을 때 안전한
그 상품은 아닙니다. 수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 증거금액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골드가 한 계약에 700만 원 정도가 네. 드는데 맞아요. 비싸죠. 우리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골드 한 계약을 산 거랑 이 네. 국채 세네 계약을 산 거랑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심심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수량뛰기. 우리가 무슨 이걸 추세를 갖고 52주 신고가를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량뛰기로 많이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네. 수량뛰기라는 게 좀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 수량을 한 계약 두 계약으로 국채 거래를 해서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의 이동이 돼도 그렇게 리스크도 크지 않지만 흐름만 잘 타면 얼마든지 수익이 크다는 그럼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용어인데 네. 물량을 한 번에 다 실어서 짧고 굵게 그렇죠. 먹고 나오자라는 네. 게 이제 수량뛰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초보자분들께서는 한두 계약 갖고 그냥 맛만 봐라. 네, 이 변동성이 네. 150만 원짜리인데 마이너스 1,500불 플러스 1,500불이 되게 의외로 한 3, 4일 만에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이제 경험을 한번 하고 나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조금 쌓이시죠. 아니 실시 이런 매매 내역을 또 듣고 이런 현장 경험을 직접 듣고요. 무엇보다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테마에 빨리 빠져들게 하는 거는 이런 전문 용어잖아요. 네네. 사실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실전 거래를 늘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픈을 해놔요.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의 실전 거래를 봐라라고 하는데 제가 한 7월 26일 날 기준 한 6천만 원 선을 갖고 S&P하고 네. 국채만 거래를 거의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우리 이제 9월 초잖아요. 네. 그런데 한 100% 조금 더 난 것 같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네. 돈으로는 뭐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투자 자금을 갖고 계신 분은 뭐 작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네. 골드 오일이 아닌 S&P와 국채 거의 또 제가 주종이 국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갖고도 그만큼의 수익이 난다라는 걸 본다면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지수와 국채에 대해서 함께 뭐 거래를 주로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세하고 두 가지라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두 상품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품 위주로만 하시다 보면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이 있는 국채와 지수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이해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에 대한 부분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보기 전에 이제 시간이 미국 개장이 된 이후 시간입니다. 3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지수부터 볼까요? 자, 지수는요, 2440을 지지를 하는데요. 2440.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지금 잠시 수치가 다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을 지금 기록 중이고요. 그러네요. 네, 9월 말 2400. 기준입니다. 네. 2463.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5951.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유로FX는요, 1.19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1.19, 37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요, 1344.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신 화면은 또 49달러를 넘은 크루드 오일까지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49달러는 계속해서 돌파 이후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짚어볼 이슈는 엔입니다. 엔화에 대해서 워낙 이전에 국채 말씀드릴 때 엔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엔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강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오늘장에는 안전자산 3인방 그 안에서 또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예,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 그렇죠. 왜 그러세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저기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네네. 스타가 되느냐 아니냐. 아, 그러네요. 뒤에 있는 날이지. 아, 마스터님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탐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먼저 오늘 들어볼게요. 컨셉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그런 것 같아요. 네. 편안한 트레이딩. 내가 잠을 자더라도 네. 내 포지션이 전혀 불안하지 않은. 예. 매수공. 네. 오, 지수는 네. 매도. 네. 어떻게 보면 지수는 안전자산은 매수가 조금 마음이 편하죠, 아무래도. 그죠. 주말을 넘길 때도 지수를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요새 같은 흐름장에서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10년 국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2009년 이후에 경기 회복 사이클이 33분기예요. 분기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세 번째 긴 확장 국면이라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고 여기에 발맞추어 금리 인상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이밍을 놓쳤다. 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옌 역시 신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하반기 남은 뭐 9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함부로 매수 잡지 마시고요. 예, 눌리면 저점 확인되는 자리에서 좀 매수 진입을 분할해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일단 큰 흐름에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매도로 접근하는 전략이신 것 같고 안전자산은 매수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안전자산 가격도 올라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눌림 가격대에서 매수 공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전략이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인가요? 저는 장기도 12월까지 그래요? 사실 저희가 오른팔 왼팔을 다 잘 쓰면 좋겠는데 예, 네. 트레이더 네. 입장에서 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중급 정도 수준의 그런 투자자분들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만 잘해도 돼요. 나머지 타이밍들은 맞아요. 놓쳐주고 다 걸러주고 하나만 집중해서 한 2, 3년이 그렇게 수익 쌓이는 게 습관이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왼팔 오른팔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한 팔만 잘 쓰셔도 네. 충분히 시장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네. 예, 그리고 늘 항상 저희가 자는 시간에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조금 한 방향으로만 지금 한 어느 정도 특정 시기에는 한 방향으로만 집중해서 거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거래 팁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도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그 딜러분들이, 트레이더 분들이 그 매매를 스포츠에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방금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비유는 스포츠에 좀 가깝지 네. 않았나 뭐.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속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어마에 대해서 경계령을 발동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사상 최대인 듯하다라는 그런 좀 강조의 멘트와 함께 경계령을 발동을 했는데 이 발언이 크루드오일 또는 그러게요.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지 추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옌에 대한 의견은요. 송준식 해설위원님 의견 들었고요. 윤희락 캐스터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네, 얘는 사실 국채와 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외신 같이 읽어보면서 이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USD and yen is like to continue to react to the direction of US Treasury yields and investor sentiment라고 해서 국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 movement in the US Treasury yield is being fueled by the economic data and the federal speakers라고 이야기해서 어제 연준 인사 관련해서 발언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 라엘이죠. 라엘 브레이너드가 US 센트럴 뱅크면은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어서 닐 카시커리라는 그 미네폴리스 페더럴 연준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준 금리 인상이 뭐 임금 인상을 더디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늦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엔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재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제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핵 관련해서 만약에 큰 변동성이 없는 한 지금 북핵은 와일드 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북핵 관련해서 큰 변동성이 없는 한 오늘은 소폭 하방 상승 흐름 하방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는 게요. 이렇게 국채나 아니면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핵 관련해서 와일드 카드라고 표현을 했지만 we find that the event in Washington over the past 2 months play a far larger role in recent gold rally followed by a weaker dolla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이프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크게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 그 지난 2달을 분석을 해본 결과 북핵 관련돼서보다 오히려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방금 이렇게 속보로 들으셨듯이 엄마 관련해서 이렇게 경보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크게 방향성을 틀까 안 틀까가 큰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오늘장에서는 좀 국채와 함께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국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어제 연준 의원의 발언까지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또 외신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스터님 앞서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뉴스에 대해서 다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61선에 대한 의미를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61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수급,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었을 땐 61선을 타고 올라갔을 것이고 매도를 한다거나 이익 실현을 많이 나온다면은 61선을 깨고 내려오겠죠. 근데 그 깨고 내려온 시간대가 거의 앞에서 보면 국채가 한번 들었다 놨었던 7시 무렵 이때 똑같이 깨고 내려왔거든요. 강하게 깨고 내려와서 올라갈 때는 어떤 악재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주춤주춤거리면서 내려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빠질 것 같아서 매수하면은 조금 또 빠지고 이래서 손절. 가랑비에 옷 젖는 거고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입는 자리는 어떠냐면 가두리. 조금 빠질 때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물립니다. 그런 경우가 맞아요. 이제 많이 되는데 맞아요. 네. 외려 추세 때 물릴 때는 한 번에 세게 물리게 돼요. 또는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게 추세이고 그래서 옌 같은 경우도 북핵 문제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일봉을 보게 되면 얘는 거의 9,200을 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 기준이라면 이 9,250을 넘는 걸 어려워하는데 9,200을 돌파한다면은 국채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새롭게 다 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춤주춤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이요. 일단 자신의 자본금, 투자금에 비유를 한다면은, 그렇죠. 네. 옷이 확 젖으면 아예 빨리 벗을 수 있는데 마를 거야, 괜찮을 맞아요. 거야라고 하죠. 그게 이제 증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욱더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짧게 움직이면은 바로 손절해서 손실금 또다시 진입하시고 난 이후 또 손절 처리되면은 그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번 돈보다 수수료는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매매에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골드도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엔까지 저희가 짚어봤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부분도 오늘 역시나 엔과 국채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여전히 1,300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고요. 1,344달러 선에서 4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금에 대해서는요. 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송주식 해설위원님. 네. 저는 진짜 올해 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 3, 4년 내 통틀어서 가장 좀 중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350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50선을 뚫고 이번 달 올라가게 되면 추가 상승이 한 뭐 1400선까지 열어놓고 좀 시장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뭐 결국엔 연준과 트럼프가 그 키를 쥐고 있겠죠. 쥐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사실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좀 기로에 서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300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1350선이다. 1350선. 예. 그 다음은 네. 1400선이 될 것이고, 네. 1450선, 지금 1300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고 나니, 네. 다른 사실 엔이나 채권이 조정을 9월 1일 날 받을 때 골드는 그렇게 받았죠. 큰 네.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해설위원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금은 또 안전자산 그 이상의 또 플러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어떠세요? 저도 금요일 날 이제 국채를 매도를 네. 해서 수익을 네. 꽤 봤어요. 많이 봤는데 네. 마감 무렵에 국채가 빠지는데 골드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채를 매도를 하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풀었었는데 이제 주말에는 악재도 있었지만 그러나 금값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맞아요. 또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금값이 또 하락이 클 것이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올라갈 자리가 이제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어떤 신고가 개념이라는 거가 맞아요. 가능한데 금 선물은 거의 현금이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가격에 가면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골드 같은 경우 2013년도 때도 1380대, 또 2016년 때 이렇게 악재 나올 때도 마찬가지 1380대, 지금도 이제 1380이면은 한 60불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얼마나 수익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매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골드에서 매도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채도 많이 빠지겠다, 엔도 많이 빠지겠다 이렇게 하나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지표로. 보시는, 그러니까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걸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지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 우상향의 상승 방향이 주식처럼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가치가 더욱더 높아져서 가격대가 계속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의 특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일단 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까시고 난 다음에 상품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 거래함에 있어서 시장의 지표로 또 다른 기준을 삼아 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골드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어제에도 상승 흐름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크루드 오일 오늘장에도 변동성이 꽤 심한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49달러를 돌파한 이후 49.0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볼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끝까지 이렇게. 반반이에요? 예. 중립입니다. 중립. 네네. 그래도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하시죠, 계속. 네. 아까 그 윤희라 네. 캐스터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사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라는 게 네. 제가 뭐 미국에 이렇게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어떤 주에서 생겨서 막 뭐 소강이 됐다가도 다시 맞아요. 만들어지고. 옮겨가서 만들어지고 네. 이런 좀 변수들이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거래를 할 때는 크루드 꼭 오일이요?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49.70, 80까지는 찍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내려오는 사실 구간인데, 49불에서 50불 이런 50불이 네. 너무 상징적인 사실 가격대죠.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좋아하는 포인트긴 한데, 만약 또 태풍이 지금 뭐
사실 그 정유사들이 예상 밖에 뭐 설비들을 발빠르게 이제 회복을 뭐 시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와서 또 다 망가뜨리면은 아마 예 네. 지난번 그 합인가요? 네, 합의 예, 맞습니다. 합이 왔을 때의 그 하락폭과 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미국의 기상캐스터를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내가 해설들을 보면서 내가 거래를 할 게 아니라면 네. 굳이 이런 타이밍에 내가 포지션을 잠시라도 10분이나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여기에 발을 담글 필요가 있나. 예,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피해 가시라. 그러니까 재고 발표와 저는 거의 오늘 비슷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고 발표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손이 잡히지 네, 않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재고 발표는 재고 발표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상치도 나오기라도 네. 하고, 네. 그런 뭐 학습이 있긴 한데,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야말로 변동성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윤유라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원유 지난주에 좀 예견을 하기에는 US 스탁 파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뭐 원래 가격대를 찾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상치 네네. 못하게 이렇게 얼마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요. 허리케인 얼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플로리다에 있는 뭐 지금 뭐 정제소나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25 million barrels of daily refining capacity in Dominican Republic and Cub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도미니칸 리퍼블릭과 쿠바에서 이제 생산해내는 원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5만 배럴이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뭐 오일의 상승 흐름은 조금 예견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48.91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50대를 오늘 좀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비오펙, 오펙 국가 간의 뭐 그런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좀 장기적인 텀에서는 5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50까지의 또 다른 상승을 예견하고 있네요. 마스터님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네, 11시에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있어서나 종목들이 네네. 조금 빠르게 네.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네. 크루드 오일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월물은 매수가 유리하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매수가 유리하다. 지난번에도 48.30은 찍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갔다 왔죠. 네. 그리고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사실 허리케인이 불 때에 뉴스를 접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큰 허리케인이 들어왔을 때 한 이 유가가 한 5% 정도, 3% 5% 뭐 이렇게 상승했었다. 맞아요. 이랬는데 사실 당일날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나면서부터 정유시설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을 46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가서는 뭐 매도를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그 힘의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 이제 힘의 방향이 이렇게 상방적으로 조금 더 틀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함부로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히려 50불을 뚫어놓고 우리 그러니까 골드 갈 때 1300을 넘기가 어려워라고 하는데 1300을 뚫어서 오히려 지지를 하는 것처럼 이 그 오일 같은 경우도 50불을 한 번은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뉴스와 재료는 있지만 일단 추세로는 상승 쪽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8월 PMI 서비스업 지수는 56으로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57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네요. 자, 1부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과 종목에 대한 흐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들 종목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